고구마는 왜 우리 조상들을 기근에서 구해낸 생명의 음식이었는데 지금의 노년층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이 익숙한 음식이 어떻게 콩팥을 녹이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응급실 모니터가 삐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울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잘못 먹었을 뿐인데 30분 만에 심장이 멈춰 실려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콩팥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지, 효능이 무엇인지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는 고구마가 장수식품이라고 칭찬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섭취 방법에 따라 청산가리만큼이나 위험한 독극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평소 습관대로 고구마를 드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콩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매주 저와 같은 전문의가 전하는 소리 없는 건강의 위협들을 미리 알고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구마가 문제일까요? 범인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마치 새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칼륨이 들어와도 소변으로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콩팥은 마치 찌꺼기가 잔뜩 낀 오래된 커피 필터처럼 변합니다. 구멍이 막히고 낡아서 걸러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콩팥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관을 타고 곧장 심장으로 달려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예고도 없이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고구마의 무서운 두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익숙한 식탁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목이 턱 막히는 그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시원하고 짭짤한 김장김치나 살얼음이 동동 뜬 동치미, 국물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고구마는 김치가 짝꿍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국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단맛과 김치의 짠맛이 어우러지는 단짠의 조화, 그리고 고구마의 퍽퍽함을 김치 국물이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느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김치의 유산균이 고구마의 소화를 돕는다며 이 둘의 궁합을 천생연분이라고 치켜쓰곤 합니다. 하지만 콩팥 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으셨다면 이 조합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선택이자 콩팥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나트륨이 벌이는 치명적인 전쟁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는 칼륨 폭탄입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김치와 동치미는 소금에 절인 나트륨 폭탄입니다. 짠 김치를 먹으면 우리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짠 기운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혈액의 양이 늘어나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고구마에서 쏟아져 들어온 칼륨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김치에 나트륨이 몰고 온 높은 혈압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인데에 억수 같은 비를 또다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이 콩팥의 혈관을 꽉 조여 압력을 높이면 콩팥은 배출해야 할 칼륨을 미쳐 내보내지 못하고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나트륨에 의한 칼륨 배설 억제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짠맛이 콩팥에 출구를 걸어 잠그는 셈입니다. 결국 고구마의 칼륨은 나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독처럼 쌓여 심장을 위협하게 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콩팥 기능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런 병이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60세가 되면 콩팥의 정화 능력은 젊었을 때의 60%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낡고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는 것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콩팥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직도 먼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겪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이 모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인자하신 어머니셨습니다. 평소 워낙 검소하셔서 비싼 영양제나 간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겨울철이면 시장에서 산 고구마를 한 솥 가득 쪄놓고 출출할 때마다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작년 겨울 할머니는 유난히 입맛이 없다며 밥 대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주색 찐 고구마와 겨울철 별미인 아삭하고 짭조름한 총각김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구마가 목이 메어올 때마다 잘 익은 총각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 톡 쏘는 시원한 김치 국물을 들이켜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되는 기분이 들어 그렇게 매일 오후 간식으로, 때로는 저녁 식사 대용으로 이 주일 동안이나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채소와 구황작물이니 당연히 몸에 좋겠거니 생각하며 오히려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뿌듯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열흘이 지나자 할머니의 몸에 무섭고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것처럼 명치 끝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드시고 손을 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주무시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앉아야만 했습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이 막히는 전형적인 신부전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밤늦게 구급차를 타고 제가 있는 응급실로 실려 오시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의료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은 위험 수준인 6.5까지 치솟아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겨우 의식이 돌아온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오직 몸에 좋다는 자연산 고구마랑 직접 담근 김치만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린 겁니까? 의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지만 저는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범인은 바로 그토록 건강하다고 믿었던 고구마와 총각김치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고구마의 칼륨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하는 동안 김치의 짠소금이 몸속 수분을 꽉 붙잡아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 할머니처럼 고구마는 김치가 최고라며
매일같이 그 조합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소중한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의 얼굴이나 손발이 요즘 들어 조금이라도 부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견이 친구분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경고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좋아요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구마와 김치를 드시고 계실 또 다른 어르신에게 이 생명의 경고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짠 김치가 고구마와 만나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짠 김치만 피하면 안전할까요? 여기서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금기 사항은 김치보다 더 흔하고 더 건강하다고 믿어져 왔으며 심지어 의사들조차 뼈 건강을 위해 권장하기도 했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혹시 날씨가 쌀쌀해지면 카페에 들러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구마 라떼 한 잔을 주문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집에서 찐 고구마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와 함께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일부러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고구매는 섬유질이 많으니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변비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보약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 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 믿음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뼈를 녹이고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흔히 인터넷에서는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결석, 즉 몸속에 돌이 생긴다고 겁을 줍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은 비잉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결석 정도가 아니라 인이라는 성분의 무서운 역습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의 보고이지만 동시에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필요한 만큼의 인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노년의 콩팥은 들어온 인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때 피 속에 쌓인 인은 고구마의 칼륨과 만나 최악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억지로 빼내어 혈액으로 가져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을 도둑질해 뼈를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약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그 많은 칼슘이 갈 곳을 잃고 혈관 벽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말랑말랑해야 할 여러분의 혈관이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러분의 몸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카페에서 파는 달콤하고 고소한 고구마 라떼 한 잔에는 밥 한 공기보다 많은 탄수화물과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인과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간식이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에게는 혈관을 막고 뼈를 삭게 만드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서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른두 살팍모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점잖은 분이셨는데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은 마치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불안하게 몸을 비트셨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 손이 닿지 않아 항상 효자손을 끼고 살았는데 얼마나 세게 긁으셨는지 등판이 온통 손톱 자국과 피딱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애원하셨습니다. 원장님, 제발 이 가려움증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가려워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이것을 단순한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나 아토피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피부과 약은 다 발라보고 비싼 보습제도 써보았지만 가려움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것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느라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는 날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긴급 혈액 검사를 해보니 범인은 피부가 아니라 피 속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혈중인 농도는 정상인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범인은 바로 선생님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드셨던 고구마 라떼였습니다. 선생님은 뼈가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 칼슘이 많다는 우유에 찐 고구마 2개를 넣고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매일 큰 컵으로 2잔씩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뼈를 채워주는 보약이라고 굳게 믿으셨지만 사실은 그 한 잔 한 잔이 늙은 콩팥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거대한 독성 폐기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인 성분이 피 속을 떠돌다가 피부 신경을 자극해 미칠 듯한 가려움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뼈 검사 결과였습니다. 선생님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토록 열심히 우유와 고구마를 드셨지만 정작 뼈 밀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 속에 가득 찬 인이 뼈 속에 있던 칼슘마저 몽땅 빼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뼈를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뼈를 마른 나뭇가지처럼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살을 찢는 가려움증만 남긴 비극적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날로 우유와 고구마를 끊고 치료를 받으셨고 거짓말처럼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뼈 건강은 다시 되돌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거나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피부 속이 따끔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드시고 계신 건강 간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그 한 잔이 콩팥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박 선생님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튼튼한 뼈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4글자의 짧은 댓글이 잘못된 상식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겠다는 강력하고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치와의 조합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우유와의 조합이 뼈와 혈관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번째 금기사항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서서히 병드는 것이 아니라 단 몇 분 만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조합을 즐겨 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러시안 룰렛과 같은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험한 조합은 바로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구마와 바나나 혹은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최근 믹서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찐 고구마와 바나나를 우유나 물에 넣고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달콤하고 목넘김도 부드러운 데다 든든하기까지 하니 입맛 없는 아침에 이보다 더 좋은 식사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 내과 의사인 제 눈에는 이 한 잔의 주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심장에 꽂히는 독화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와 바나나 그리고 토마토는 채소와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3대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크기의 고구마 한 개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둘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마시는 순간 무려 90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단 1분 만에 우리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양은 거뜬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 낡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콩팥이 미쳐 손 쓸 새도 없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심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쿵쾅쿵쾅 뛰어야 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칼륨 폭탄을 맞으면 전기가 합선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부정맥입니다. 그러다가 한계점을 넘으면 퓨즈가 끊어지듯 심장이 뚝 하고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예고 증상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주스를 마시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비극이 바로 내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며느리가 혹은 배우자가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린답시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고구마와 바나나를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효심 가득한 주스 한 잔이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발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들의 단체 채팅방이나 친구분들의 모임방에 이 영상을 퍼뜨려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그 1초의 공유가 오늘 밤 누군가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켜온 지난 25년 동안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을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근교에 살던 40살의 효녀 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는 홀로 되신 75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만성 콩팥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고 치아가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던 민지 씨는 아버지가 씹지 않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러 건강 서적을 뒤져본 끝에 고구마와 바나나가 노인에게 가장 좋은 슈퍼푸드라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싸고 좋은 유기농 고구마와 바나나를 샀고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해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퍽퍽할까봐 몸에 좋다는 아몬드 우유까지 넣어서 목 넘김이 부드러운 특제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아침잠을 줄여가며 만들어준 그 정성스러운 한 잔을 남길 수가 없어서 입맛이 없어도 매일 아침 남김없이 싹 비우셨습니다. 민지 씨는 빈 컵을 보며 흐뭇해했고 이것이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착각이 비극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무디를 드신 지 딱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스무디를 다 드신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식탁에 엎드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민지야 가슴속에서 북을 치는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라고 힘겹게 말씀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의료진은 즉시 제세동기를 사용해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튀어 올랐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기적적으로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아버지를 살려낸 뒤 제가 민지 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셨냐는 제 질문에 민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만든 건강 스무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스무디가 콩팥이 약한 아버지에게는 사약과도 같은 칼륨 폭탄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을 때 민지 씨가 지은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의사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라며 가슴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지 씨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정작 늙고 병든 콩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쁜 환자에게 고구마와 바나나를 갈아 마시게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믹서기 안에서 갈리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건강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심장을 멈추게 할 독인지 지금 당장 멈추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지한 사랑은 때로는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마를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범인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김치랑도 안 먹고 우유랑도 안 먹고 믹서기에 갈지도 않고 그냥 고구마만 먹으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구마를 어떻게 익혀서 드시느냐에 따라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썩게 만드는 설탕 덩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의 유혹, 바로 군고구마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국인에게 군고구마는 추억이자 낭만입니다. 껍질이 까맣게 탈 정도로 바싹 구워진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면 노란 속살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맛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하고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군고구마는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췌장과 콩팥을 동시에 파괴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수분이 유지되지만 굽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과 칼륨이 극도로 농축됩니다.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40에서 50 정도로 착한 탄수화물에 속하지만 이것을 구우면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먹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혈당을 폭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정 여사님의 사례가 바로 이 군고구마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정 여사님은 1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고 콩팥 기능도 서서히 나빠져 주의가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여사님은 밥이 당뇨에 나쁘다는 말을 듣고 밥을 끊는 대신 몸에 좋다는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를 구워서 매끼 2개씩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해서 밥보다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며 주변 친구들에게 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3달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잘 조절되던 당화혈 색소 수치가 무려 9.5까지 수직 상승해 있었고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억울해하며 저에게 따지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자연식품인 고구마만 먹었는데 왜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제가 여사님께 군고구마는 자연식품이 아니라 농축된 설탕 폭탄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여사님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찐 고구마와 달리 군고구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부피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 든 당분과 칼륨의 밀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결국 여사님은 밥 대신 설탕 덩어리를 매일 드신 셈이 되었고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고구마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짧고 굵게 살다가 가겠다고 고집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100세까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그 군고구마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콩팥을 살리고 독소를 씻어내는 유일한 조리법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우리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고구마를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제가 앞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로 드시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콩팥 내과 의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구마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열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조리법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속에 숨겨진 칼륨이라는 독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칼륨 용출법, 쉬운 말로는 칼륨 씻어내기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고구마 속의 칼륨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어 콩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단계의 황금 법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최대한 잘게 썰기입니다. 고구마를 통째로 삶는 것은 칼륨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벗긴 뒤 사방 3cm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작게 썰면 고구마의 단면적이 넓어져서 물과 닿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만큼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귀찮다고 통째로 넣으시면 칼륨 제거 효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썰어놓은 고구마를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셔야 합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이 고구마 밖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서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칼륨이 더 잘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2시간 동안 물에 담가두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고구마가 독을 품은 폭탄에서 안전한 식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시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치고 물 버리기입니다. 2시간 뒤에 고구마를 건져내어 끓는 물에 넣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삶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구마를 삶아낸 그 물을 미련 없이 싱크대에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 삶은 물이 달짝지근하고 좋다며 그것을 숭늉처럼 마시거나 찌개 육수로 쓰시는데 그것은 콩팥을 죽이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물은 고구마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고농도로 녹아있는 폐수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찌거나 굽지 말고 반드시 물에 푹 삶아서 그 물을 버려야만 남은 칼륨까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섭취량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칼륨을 씻어냈다 하더라도 배가 터지도록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딱 반 개, 여러분의 주먹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 주먹만 한 크기로 양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시간은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아침이나 점심이어야 합니다. 해가 진 뒤 저녁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므로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이 세 단계의 칼륨 세탁 과정을 꼼꼼히 지키신다면 그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평생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무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구마라는 아주 작은 음식 하나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고 피부는 상처가 나도 새살이 돋지만 콩팥은 한 번 굳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며 살아가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입에 달콤한 군고구마의 유혹 때문에 혹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은 맹목적인 습관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칼륨 세탁법을 귀찮아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 작은 정성이 10년 뒤 여러분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되신 현명한 분들입니다. 이제 저와의 약속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다짐을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에 콩팥 건강 이 네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내 몸을 소중히 아끼겠다는 나와의 성스러운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의사 최준혁이 항상 곁에서 바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